안녕하세요. 누리과학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흔히 과학기술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는 마치 과학과 기술이 동일한 것이란 착각을 주는데, 그래서 흔히 과학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 등 언론 매체에서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이 신문 기사는 과학의 발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크로칩의 용량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칩의 용량은 엄밀히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사례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 과학의 발전 속도와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같다는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심하면 과학과 기술이 동일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이어집니다.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다를까요? 과학은 인류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원래 존재하던 사물을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석기 시대에 돌만 사용하던 인류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단단한 철광석을 발견한 것은 과학의 예입니다. 그 인류가 철광석을 가공해서 철제 무기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기술 발전의 예가 됩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은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아마 이런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과학을 바탕으로 사물을 가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고, 과학이 발달해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즉, 과학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기와 전자에 대한 과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이론 배경 없이 에디슨은 전구를 개량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고 마침내 전구의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 상용화에 과학이 끼친 영향은 전무합니다. 노가다의 결과물이죠. 이처럼 과학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랫동안 과학의 선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호황기 때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등 핵심 제조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의 기술력을 앞질렀습니다. 만약 과학의 진보가 기술의 진보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핵심 제조업에서도 선두이어야 합니다. 어디선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항상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과학의 발전 과정과 기술의 발전 과정은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독일과 미국에서 일어난 전기와 화학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만난 것은 19세기 이후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납니다. 인류사를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산업혁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음악과 미술이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과정에 기술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반대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도 과학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말 그대로 과학자였고, 기술자는 또 역시 기술자였습니다. 과학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직자, 부유한 재력가 또는 후원자를 둔 사람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영역이었죠. 반대로 기술은 과학적 배경 없이 손재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은 과학자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교육을 덜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과학자가 아니라 기술자의 결실이었습니다. 과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솜씨 좋은 장인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끌어낸 결과였죠. 과학기술사의 명저 중 하나인 파스테르 커드런트는 1차 산업혁명 때까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다른 영역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인 계급을 고려할 때 과학의 진보와 산업의 진보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훈련도 다르게 받으며 서로 다른 목적에 맞추어진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라고 합니다. 과학이 기술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시기는 19세기 이후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무렵입니다. 이때부터 과학과 기술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고 과학의 방법을 산업 공정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많은 대학과 연구소가 설립되고 실용적인 기술을 위한 공학 연구가 확대됐습니다. 대기업은 과학적 이론 없이 경험에서 익힌 손재주를 가진 기술자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기업은 공과대학이나 기술학교에서 훈련받은 응용과학자나 공학자를 뽑았습니다. 그 예로 화학산업계는 대학 교육을 받은 화학자를 채용했고 화학자는 새로운 합성 연구를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과학 없이 기술의 발전이 없고 기술의 발전 없이 과학의 발전도 없습니다. 새로운 발견된 지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산업과 공정의 진보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중개의학처럼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과학의 영역인지 아니면 기술의 영역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과학과 기술은 이 구분되어야 할 곳에서 과학과 기술을 혼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는 과학과 기술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입니다.